부산은 원래 칠성파가 장악한 도시였다. 해운대, 온천장, 사상, 서면, 남포동 하단까지 칠성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지만 단 한 곳, 범일동 조방 앞만큼은 칠성파도 함부로 못 들어갔다. 그곳에는 유태파 김유태가 있었다. 본명 김유태, 부산 사람들은 그를 그냥 유태라고 불렀다. 조방 앞에서 그 이름은 곧 법이었다. 칠성파가 전국 조직이었다면 유태파는 지역의 피로 엮인 토박이 조직이었다. 범일동, 범천동, 자유시장, 평화시장, 중앙시장 다 유태파의 구역이었다. 유태는 원래 조방 앞 가드 출신이었다. 김유태는 1956년 부산 동구 범일오동 출신으로 중학교 시절 레슬링 선수였다. 그러나 고교 진학 후 우연히 지역 주먹 세계에 눈에 띄며 폭력 조직에 발을 들였다. 1974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용길파에 가입, 이후 조직의 중간 보스로 성장했다. 1989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태파를 결성해 칠성파와 함께 부산 지역 양대 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유태파는 결성 이후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리산에서 야영을 하며 소나무에 개를 묶어놓고 찌르는 담력 기르기 훈련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지옥 훈련을 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젊을 때부터 싸움을 잘했고 냉정했고 무엇보다 무자비했다. 칼을 휘두를 때는 감정이 없었다. 그를 따르는 조직원들은 종아리에 칼을 차고 다니며 가게 문턱마다 우리 식구 가게 표시를 붙였다. 당시 조방 앞에는 팔도 노래방이란 곳이 있었다. 유태파 두목 김유태 부인이 직접 운영했고 그곳은 조직의 집합소이자 정보의 중심지였다. 팔도 노래방만 가도 부산 웬만한 주먹계 소식은 다 들을 수 있었다. 1990년대 초반 칠성파가 해운대와 서면까지 세력을 확장하자 범일동 토박이 조직들이 반발했다. 유태파를 중심으로 20세기파, 영도파, 그리고 범천동의 하기파가 손을 잡았다. 일명 반칠성파 연합이었다. 하기파는 유태의 친구 이종학이 이끌었다. 그는 하기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범천동 사택 식구 쪽 사람이었다. 유태와 하기는 둘 다 부산 토박이었고 싸움도 싸움이지만 의리로 뭉친 사람들이었다. 하기파는 조직원이 60명 가까이 됐다. 자유시장, 평화시장, 중앙시장 전역을 장악했고 시장 상인들은 매달 돈을 냈다. 그 시절에는 경찰도 시장 안에서는 함부로 못 들어왔다. 유태파와 하기파 그리고 영도파, 20세기파가 힘을 합치자 칠성파도 긴장하기 시작했다. 칠성은 원래 부산에서 시작한 조직이지만 야쿠자 자금도 받았고 서울의 조직들과 협력 관계였다. 전국 단위로 움직였고 자금력도 막강했지만 조방 앞처럼 토착 기반이 강한 구역에서는 불리했다. 결국 그 균열이 폭발한 게 1993년 봄이었다. 3월 27일 밤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룸살롱에서 칠성파와 유태파가 충돌했다. 그곳은 칠성파가 운영하던 룸살롱이었다. 유태파 황모 씨를 비롯한 7명이 흉기를 들고 들이닥쳤고 칠성파 홍모 씨 등 13명이 맞섰다. 순식간에 의자가 날아가고 병이 깨지고 칼이 번쩍였다. 그 자리에서 피가 튀었고 전치 8주 부상자가 속출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다음날 칠성파는 보복을 감행했다. 3월 28일 밤 부산 진구 범천동의 한 빌딩 로비에서 손도끼를 든 칠성파 조직원 11명이 유태연합의 박모 씨 등 2명을 습격했다. 피가 튀고 로비 유리문이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이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다. 3월 29일 새벽 유태파는 30여 명을 동원해 해운대구의 한 주점으로 난입했다. 그곳은 칠성파 김모 씨가 운영하는 곳이었다. 유태파 조직원들은 야구 방망이로 집기를 부수고 술병을 던지고 의자를 박살냈다. 피해액만 1,320만 원. 같은 날 또 다른 유태연합 10명이 칠성파 변모 씨의 식당으로 쳐들어가 같은 방법으로 난동을 부렸다. 840만 원 상당의 재물 파손 불과 3일 사이 부산 전역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경찰은 부산경찰청 폭력계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반을 꾸렸다. 1년 동안 추적 끝에 칠성파와 유태파 양측 52명 중 39명을 검거했다. 칠성파 홍모, 유태파 황모, 각각 두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됐다. 유태 두목 김유태도 결국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모든 충돌의 배경은 세력 확장이었다. 칠성파가 세대교체 후 온천장, 해운대, 서동, 사상, 하단 지역을 장악하자 유태파와 연합 세력들이 범일동과 연산동, 서면권에서 이를 막으려 하며 충돌한 것이었다. 당시 경찰 발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번 수사를 통해 부산 폭력 조직의 실태를 재확인했다. 최근 조직 간의 이합 집산, 세력 재편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경찰은 각 지역별로 추종 세력 명단을 작성하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하지만 조직이라는 건 한 번 뿌리 내리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유태파의 뿌리는 깊었다. 조방 앞은 여전히 그들의 이름이 통하는 구역이었다. 유태가 직접 운영하던 팔도 노래방은 그 이후에도 한동안 부산 주먹들의 집결지였다. 하기파도 한때는 칠성, 20세기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였다. 범천동 사택 식구들과 어울리며 한때 시장권 전체를 쥐고 흔들었다. 그 방식이 칼이든 주먹이든 상관없었다. 유태파는 특히 잔혹하기로 유명했다. 조직원 중 일부는 칼로 상대의 뒷무릎 힘줄을 끊는다는 종아리 제압을 즐겼다. 그래서 조방 앞 애들은 다리만 봐도 무섭다는 말이 돌 정도였다. 하지만 그만큼 내부 결속은 강했다. 유태는 자신이 키운 식구들을 끝까지 챙겼고 구속되기 전에도 네 사람 건드리면 부산이 뒤집힌다는 말을 남겼다. 시간이 흘러 지금은 다들 50대, 60대가 됐다. 젊은 조직원들은 사라졌고 그 자리는 세월이 메웠다. 지금은 조방 앞 유태 식구, 범천동 사택 식구들이 각자 도생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은 긴장한다. 그쪽이 유태 라인이다라는 말 한마디면 분위기가 바뀐다. 조방 앞 토박이들은 지금도 기억한다. 그때 조방 앞 지나갈 땐 눈빛 하나 잘못 줘도 일이 났어. 유태 형님은 잔인했지만 약한 사람은 안 건드렸지. 그게 부산 주먹의 룰이었다. 칠성파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전국 조직이었다면 유태파는 사람의 피와 의리로 움직이는 지역 조직이었다. 칼로 지키고 피로 복수하던 그 시절 조방 앞의 밤은 뜨겁고 잔혹했다. 유태파는 범죄와의 전쟁 이후 부산의 주먹계 두목들이 구속당했을 때 크게 성장하며 전성기를 누렸다. 당시 칠성파, 20세기파, 서방파 등 주요 두목급 인물들이 대거 구속되자 그 공백을 유태가 차지했다. 그는 원래 용길파 부두목 출신이었다. 1986년 구속되어 수감 생활을 마치고 1989년에 출소한 뒤 범일동파를 결성했다. 하지만 검찰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다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후 곧바로 자신만의 조직 유태파를 만들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태파는 결성 직후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지리산으로 들어가 수차례에 걸친 지옥 훈련을 실시했다. 밤에는 눈을 가린 채 산길을 뛰게 하며 공포에 대한 통제력을 단련했다. 이런 비상식적인 훈련 덕분에 유태파 조직원들은 실제 싸움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부산 주먹계에서도 유태 식구들은 눈빛부터 다르다는 말이 돌았다. 칠성파가 워낙 강력했기에 2000년대부터 그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다. 칠성파가 세력권을 부산 전 지역으로 확장하자 20세기파와 영도파, 유태파 등은 연합 조직을 구축하고 끊임없이 칠성과 이권 다툼을 벌였다. 하지만 결국 자금력과 인맥,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가진 칠성파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조직 두목으로 이름을 날리던 김유태는 이제는 대학 캠퍼스에서 사회복지를 배우는 새내기 학생이 됐다. 김 씨는 부산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만학도 전형으로 19학번에 합격했다.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비영리 봉사단체를 만들고 싶다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를 지켜본다면 끝까지 바르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검은 장갑을 끼고 강목을 들던 그의 손은 이제 도시락 반찬통을 쥔다.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어묵, 두부, 콩나물, 돼지김치찜을 정성껏 담은 도시락은 그와 가족이 매주 월요일마다 부산 동구 일대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온정의 밥상이다. 그는 한 분이라도 기다리는 어르신이 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도시락을 든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15년 더불어우림숲 봉사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맡았다. 회원은 20여 명이며 회비와 후원금으로 한 달 약 200만, 300만 원의 식비를 충당한다. 그는 교도소에서 어머니의 병세가 걱정돼 밤마다 눈을 감지 못했다며 출소 후 가족들에게 떳떳한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2012년 출소 후 우연히 외사촌 동생당시 적십자 회장을 따라간 봉사 현장에서 노인들이 자신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이 길이 내 두 번째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 후 10년 넘게 그는 동구 골목골목을 누비며 홀몸 어르신을 찾아가 도시락을 전하고 때로는 불 꺼진 집을 챙기는 일까지 하고 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다. 2016년 불을 켜놓은 채 잠든 어르신 댁을 방문해 화재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뒤로는 봉사가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사명이라 느꼈다고 말했다. 김유태 씨는 1956년 부산 동구 범일오동 출신으로 중학교 시절 레슬링 선수였다. 그러나 고교 진학 후 우연히 지역 주먹 세계에 눈에 띄며 폭력 조직에 발을 들였다. 1974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용길파에 가입, 이후 조직의 중간 보스로 성장했다. 1989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유태파를 결성해 칠성파와 함께 부산 지역 양대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그의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3차례나 교도소를 드나드는 삶을 반복했다. 그는 40년간의 조폭 생활과 9년의 옥살이를 끝낸 뒤 이제는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는 인생 지도자를 꿈꾸고 있다. 봉사는 내게 가장 쉬운 일입니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내 과거처럼 어두운 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경험으로 맡고 싶습니다. 김 씨는 자신을 음지에서 양지로 나온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그는 내가 걸었던 길을 아이들이 다시 걷지 않게 하는 게 평생의 목표라며 이제 싸움 대신 나눔으로 권력 대신 봉사로 살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며 비행 청소년 보호와 재활 지원 활동을 계획 중이다. 내가 만든 상처를 갚는 방법은 결국 봉사뿐입니다. 봉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공부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악연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칠성파는 1970년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일본 야쿠자 조직 두목과 의형제를 맺는 등 조직을 정비해왔다. 그러나 칠성파가 홀로 위세를 떨치기에는 반대 세력의 영향력도 만만치 않았다. 반칠성파의 주축인 20세기파도 세력 다툼에 가세했는데 1993년에는 영화 친구로도 잘 알려진 칠성파 조직원이 신이 10세기파 조직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유태파도 칠성파와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부산 최강 조직으로 여러 지역의 두목들과 연대가 깊었던 칠성파한테는 역부족이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칠성파도 노태우 정권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로 핵심 간부들이 구속된 데 이어 신이 10세기파의 견제가 이어지면서 잠시 위기를 맞았다. 이후에도 두 조직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2006년에는 신이 10세기파 조직원들이 부산 영락공원 장례식장에 난입해 칠성파 조직원들과 흉기로 난투극을 벌였고 2021년에는 광안대교에서 추격전을 벌였다. 그리고 다시 1년 뒤 부산 서면의 한 술집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부산 지역 양대 폭력 조직의 20대 30대 조직원들이 보복 폭행을 거듭하다 무더기로 검찰로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 조직원 등 범행을 주도한 19명과 조력자 1명을 구속 송치하고 신규 조직원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불구속 송치된 26명 중 2명은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이 송치한 폭력 조직원 45명 중 칠성파는 13명이고 신이 10세기파는 32명이다. 이들은 2024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보복 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의 시작은 1년 전인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 조직원들이 부산 진구 한 노래방에서 신이 10세기파 조직원에게 조직 탈퇴를 요구하며 폭행에 뇌출혈 등 전치 4주 상해를 가한 일에서 비롯됐다. 피해 조직원은 칠성파를 추종하다 신이 10세기파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이 10세기파 조직원들은 같은 달 29일부터 올해 2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칠성파 조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무차별 집단 폭행도 발생해 전치 8주상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급기야 칠성파 조직원인 한 20대 남성은 올해 4월 6일 신이 10세기파 중간 간부의 아파트에 찾아가 4시간 동안 잠복한 끝에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이 칼부림은 곧바로 신이 10세기파의 제보복으로 이어졌다. 신이 10세기파는 조직원 17명을 소집해 흉기를 휴대하게 한 뒤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눠 타고 다니며 칠성파 조직원을 찾아내 무차별 폭행했다. 이 때문에 칠성파 조직원 1명이 골절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조직원은 깨진 소주병의 얼굴 등에 찔려 신경 손상을 입었다. 이 모든 폭행이 최근 1년간 해운대구 마린시티, 부산 진구 서면, 중구 중앙동 등 부산 도심 번화가에서 벌어진 일이다. 경찰은 신규 폭력 조직원들을 관리 대상에 추가했다. 경찰이 관리하는 부산 지역 폭력 조직은 19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직원들이 범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정황도 밝혀냈다며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행위자는 물론 공모나 지시 배후 세력까지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는 1970년부터 부산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기반으로 자리 잡으며 지속해서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 1993년 칠성파 간부가 후배 조직원을 동원해 신이 1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 두 거대한 폭력 조직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의 불씨가 서서히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이미 조짐은 있었다. 서면 일대의 유흥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그 긴장은 마치 폭우 직전의 습기처럼 거리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2008년경 한 차례 해체된 서면권의 중소 폭력 조직들이 재정비를 꿈꾸며 각각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로 흡수되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의 영역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운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경찰이 첩보를 입수한 것은 수십 명의 젊은 청년들이 무기를 들고 다닐 무렵이었다. 양대 조직이 부전동 일대에서 충돌했다는 소문은 이미 지역 유흥업자들 사이에서는 퍼질 대로 퍼져 있었고 이에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관은 강도 높은 기획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무려 1년 동안 통신감청,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기간 잠복 등의 수사를 이어갔다. 그렇게 하나둘씩 퍼즐이 맞춰져 갔고 마침내 52명에 이르는 양 조직원 중 46명이 검거되었으며 이 중 8명이 구속됐다. 38명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며 나머지 6명은 여전히 추적 대상이었다. 그러던 중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진 것은 2010년 12월 17일 새벽 무렵 칠성파가 보호하고 있는 부전동의 한 주점에서 신이 10세기파 조직원 8명이 술을 마시며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업주는 평소 보호비를 칠성파에 내고 있었기에 곧장 이 사실을 조직에 알렸고 정모 씨 등 칠성파 측 조직원 3명이 급히 달려왔다. 술기운이 잔뜩 오른 채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재건이 10세기파 조직원들은 칠성파가 등장하자 곧장 몸싸움을 걸었고 밀폐된 주점 안에서 테이블과 의자, 술병이 난무하는 격렬한 1차 충돌이 벌어졌다. 깨진 유리 조각 위로 구두와 운동화가 뒤엉켰고 술로 번들거리던 바닥은 어느새 피와 땀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싸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아침 부전동의 한 갈비식당 앞 노상에서 두 조직은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단순한 주먹 다짐이 아니었다. 양쪽 모두 미리 무장을 마친 상태였고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 둔기들이 등장했다. 이들은 공공도로 위에서 아예 전투를 벌였다.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싸움은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5분가량 이어졌으며 갈비식당 간판 아래 피투성이가 된 조직원 몇 명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격전지는 병원이었다. 싸움에서 부상을 입은 조직원들이 병원에 입원하자 상대 조직은 그 병원에까지 찾아와 보복을 예고했다. 칠성파와 신이 10세기파 양측 조직원들은 각각 병원 응급실과 병동에 도열했고 의료진을 협박하며 상대 조직원에게 진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압박했다. 심지어 병원 경비원들까지 폭행당했고 병원이 일시적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응급의학과 의사는 이게 대한민국 병원인지 아니면 조폭 영화 촬영장인지 모르겠다며 한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전쟁은 광안대교 위로까지 번졌다. 2021년 5월 7일 새벽 칠성파의 행동대원은 생일 파티 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으로 신이 10세기파 조직원과 몸싸움을 벌인 뒤 신이 10세기파 조직원이 온라인에 조롱성 게시글을 올리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즉시 후배 조직원 4명을 불러내 흉기와 둔기를 준비시켰고 아우디 차량을 몰고 광안대교로 나섰다. 그날 밤 경적을 울리며 질주하는 차량들 사이로 검은색 SUV가 전속력으로 한 차량을 따라붙었다. 추격은 10km 넘게 이어졌고 마침내 상대 차량을 앞뒤로 포위한 이들은 차에서 내려 상대를 끌어냈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칼과 둔기로 상대를 수차례 가격했다. 상대가 절뚝거리며 도망가자 또다시 쫓아가 다리를 찌르고 주먹을 날렸고 둔기로 머리를 내려쳤다. 그날 새벽은 그야말로 무법지대였다. 법원은 이 사건을 잔혹한 보복범죄라며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런 양 조직의 충돌은 단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한 후배 조직원이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자 그날 밤 야구 방망이로 50차례가 넘는 구타가 이어졌고 그는 치아가 빠지고 얼굴이 피멍으로 뒤덮인 채 병원에 실려갔다. 또 유흥가에서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하거나 문신업자를 협박해 공짜로 문신을 받는 일도 수년간 이어졌다. 놀라운 점은 이들 조직이 단순히 길거리 싸움뿐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인기 가수의 공연 뒤풀이에서도 양 조직이 등장했다. 가수 측과 공연사 측이 서로 대립하면서 각기 다른 폭력배를 부른 것인데 인기 가수 측에 붙은 이들은 칠성파의 중간 보스였고 공연사 측 인맥은 신이 10세기파 출신이었다. 결국 횟집에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양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훈방 조치했다. 그러나 이미 업계에서는 가요계와 조폭의 그림자가 다시 겹치고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